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닝인 뉴욕입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참 PC 때문에 한 주가 딱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보합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제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발표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회를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09% 오른 39,164.06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5,482.87에, 나스닥 지수는 0.30% 오른 17,858.68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북미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데요. 첫날인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보다 9.5% 높은 23.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초에는 14%까지 상승폭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희망법인 상단인 주당 21달러의 공모 가격이 결정돼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는데요. 오늘 종가인 주당 23달러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한화로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장 기념 타종 행사에는 김중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 경영자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었죠. 3분기 실적과 매출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거래에서 큰 폭 하락했었는데요. 향후 매출이 예상치에 겨우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결과 결국 오늘 7%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에 과도한 기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1.91%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탑재됩니다. 이 밖에도 퀄컴은 1.10%, 브로드컴은 0.34%, 대만의 TSMC는 0.26%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어제 창사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아마존은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테무와 쉬인 등의 공세에 맞서 저가와 직접 배송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종목은 분기 실적 발표 후 하락했는데요. 청바지 제조업체 리바이스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5.4% 하락했습니다. 약국체인 월그린은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수익이 저조한 매장을 폐쇄해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전거래일 대비 22.1% 폭락했습니다. 네, 오늘도 개별적인 기업들의 소식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가장 중요한 맥락은 경제 지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경기가 좀 부진하다, 좀 위축된다,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고 간밤에도 비슷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PCE까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면 될까요? 네, 오늘은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GDP는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 발표되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는 올해 1분기 GDP의 최종 수치입니다. 1분기 미국의 전기 대비 연율 GDP 성장률 최종치는 1.4%로 수정치 1.3%보다는 소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4%에는 부합하지만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GDP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시장의 낮아진 기대에는 부합했지만 경제 성장이 7개 분기 만에 최악의 수준을 나타낸 셈입니다.
GDP 증가율 1.4%는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3.4% 대비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수입이 급증하고 기업 재고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다음 분기에 반등할 수 있어 경제의 근본적인 건전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자 지출과 수입이 종전 집계보다 하향 조정됐는데요. 특히 지난 1분기 소비자 지출은 약 1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고용시장도 둔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9일에서 15일 주간 18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주 182만 1000건 대비 1만 8천 건 늘었고요. 지난 2021년 11월 이후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23만 3천 건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내일 공개되는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로 향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었는데요. 변동성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삼기 때문에 목표치인 2% 수준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심입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근원 PC가 전월비 0.1%, 전년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원 PC 가격 지수가 완만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느 총재는 올해 4분기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금리 인하 수준은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 향방에 영향을 끼칠 텐데요.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주요 지표로는 5월 PCE 및 개인소득, 6월 시카고 여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미셸 보먼 연준 이사 토론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경제 지표로 딱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